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기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오늘 유출된 문건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건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도청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우리 측을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을 했는데 악의는 없었다는 건지, 도청 자체가 없었다는 건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또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조인지, 어디까지가 조작됐다는 건지 묻자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재차 물었지만 김 차장은 아예 관련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미국 쪽에선 문건과 관련한 추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오스틴 국방장관은 유출된 문건이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과 3월 1일자 국방부 보고서라고 확인했습니다. Tha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도청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건에는 이문희 전 비서관이 3월 1일에 김성한 전 안보실장에게 탄약의 최종 사용자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14시간이었던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대화를 미국 정보 당국이 확보했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은 동맹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며 어떤 대화인지는 상대 국가가 얘기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김태효 1차장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은 별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어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 지역은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시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하루 종일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규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경포호 주변은 처참했습니다. 강릉의 자랑이었던 소나무밭은 곳곳이 불에 타고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주택과 펜션들도 녹아내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8시간 만에 산불은 꺼졌지만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 컨테이너하고 저 컨테이너하고 양쪽에서 지금 다 건 줄 알았는데 아침에 오늘 시뻘게 양쪽에서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올해 농사를 위해 보관해둔 씨앗에도 다시 불이 번져 급히 119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도 없죠. 지금 뭐 벌레도 뭐 지금 씨앗이라도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씨앗도 지금 하나도 없고.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불씨를 잡기 위해 소방관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비가 워낙 많은 곳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자원이. 그래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나눈 곳에 일일이 펌프차 한 대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80대 펜션 주인이 숨지고 주민과 소방관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530배에 이르는 379헥타르가 불에 타고 주택과 펜션 등 10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조사와 이재민 구호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산림청과 경찰은 산불 발화지에서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전선을 덮치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이 인지 50여일 만인 오늘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 과정에서 모든 대학이 반드시 학교폭력 사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학생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집요하게 소송을 벌였고 학교폭력 기록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로 뽑는 경우도 모두 대상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건 최대한 막습니다. 사전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소송을 남발하진 않는지 확인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피해갈 수 없게 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건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됩니다.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렸고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심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교장이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엔 피해 학생에게 알려 법정에 나가 진술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통지 의무가 추가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그 불복 사실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피해 학생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전담기구와 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학폭 사건을 맡은 교사에겐 큰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삼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현역 의원 10명에게 모두 9천만 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 의원들이 누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진 않았는데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야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앞, 검찰 수사관들과 보좌진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안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까요. 윤 의원의 인천 남동 지역구 사무소와 자택 등 20여 곳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동구의 민주당 후보로 수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장에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총 9천만 원이 두 가지 경로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의혹이 담겼습니다. 강 회장은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9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6천만 원을 넘겨받아 현역 의원 1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경비로 나눠줬고 강내구 회장이 역시 의원들에게 1,000만 원과 2천만 원 두 번에 나눠 전했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시 전당대회 결과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고 그 직후 윤관석, 이정근 두 사람은 각각 사무총장과 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부총장을 구속해 조사하면서 지인에게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모든 통화를 녹음했는데 돈봉투 10개를 준비했으니 전달해달라는 강 회장 통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제기된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 검찰과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10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 개인 비리 수사가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노웅래 의원과 이하경 의원에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야권 번반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